それでは次は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のキム・ビョンホン先生の発表でございます。演題は2023年日本国を相手にした慰安婦訴訟判決文と教科書の記述でございます。キム先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병헌입니다. PPT 자료를 보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안부 소송 판결문과 교과서의 기술입니다. 네, 2023년 작년 11월 23일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4월 21일 1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입니다. 그때 판결 근거는 국가 면제를 인정한 것이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 패소됐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이용수와 김복동 유족 등 15명이 항소해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일본국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먼저 기초사실 중에 원고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원고들의 지위입니다. 원고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932년경부터 45년경까지 피고의 전신인 일본 제국에 의하여 동원되어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에서 피고 군인 등을 위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종용당하였음이 인정되어 위 법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 조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며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는 일제를 일본군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호에 부합하는 피해 여성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법은 적용 대상자가 없는 법률이며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원고 승소한 2심 판결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단언컨대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가 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사실 중에 위안소의 설치입니다. 판결문에는 위안소의 설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군인들의 사기 진작. 둘째, 성병 감염으로 인한 전투력 상실 방지. 셋째, 일본어를 모르는 식민지 여성을 둠으로써 군사 기밀의 유출을 방지할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번, 군사 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어를 모르는 식민지 여성을 위안부로 두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중에 일본인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군 위안소는 고객이 일본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선인 위안부도 모두 일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위안소 이용자인 군인에게는 방첩의 절대 엄수라는 규정이 있었으며 위안소를 방문한 군인이 군부내의 일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는 위안부의 증언도 있습니다. 기초사실 중에 위안부의 동원 관련입니다. 다음은 위안부 동원에 관한 판결문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직업인으로 포주, 위안소 주인의 모집 대상이지 일본 군대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해서 위안부로 삼았다는 것은 일본군이 민간 여성을 납치해서 매춘 영업을 했다는 주장으로 절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때문에 군대가 직접 위안부를 동원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 판결문은 허위입니다. 이는 당시 위안부 모집 광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광고의 마지막에 모집 주체가
조선여관 내 허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동원했다면 반드시 일본군 명의의 소집 영장이나 출두 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위안부 동원 방식에 대하여 첫째, 여성들을 폭행, 협박, 납치하여 강제로 동원하는 방식. 둘째, 지역 유지, 공무원, 학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방식. 셋째, 취직시켜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모집하는 방식. 넷째, 모집업자들에게 위탁하는 방식. 다섯 번째, 근로정신대 공출제도를 통한 동원 방식 등을 이용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4번 위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법적 모집 방법이 아니라 모두 처벌되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약취, 2와 5는 공무사칭 사기, 3은 기망 또는 유혹에 의한 유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조차도 모든 위안소 업자나 인사소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일본군이 매춘 여성을 동원할 이유도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인이었으며 이러한 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은 위안소 업자의 영역이었습니다. 취업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포주와 작부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서 신분증명서, 오늘날 비자에 해당됩니다. 신분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건강진단서도 제출합니다. 작부 계약과 관할 경찰서 출두 시 친권자의 승낙은 필수이며 신분증명서가 발급되면 그때서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후 영사관 경찰에 출두하여 인감증명서, 친권자 승낙서, 호적등본,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 그리고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얻으면 그때부터 위안부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귀환 조치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현지 경찰의 허가를 얻은 다음 일본군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매춘 영업을 한 공창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안부 취업 과정을 보면 판결문에 나온 동원 방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폭행, 협박, 납치 등의 방식은 중대 범죄 행위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전쟁하던 군인이 조선에 와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역 유지, 공무원, 학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고 했으나 유지, 공무원, 학교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집은 허가받은 인사소개업자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취직시켜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도 성매매업자 또는 인사소개업자가 잘 쓰는 수법이지 군인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번째, 모집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은 인사소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무허가로 인사소개를 할 수 없으며 소개업자가 불법으로 모집하였을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섯 번째, 근로정신대 공출제도를 통한 동원이라고 하였으나 위안부와 정신대는 명백히 다른 직업이며 근로정신대 제도로 위안부를 모집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안부 사살입니다. 판결문에는 위안부 사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위안부가 도주하는 경우 피고 군인이 직접 추격하여 도주한 위안부를 다시 위안소로 끌고 오거나 사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안부의 계약 당사자는 위안소 주인이고 일본군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고객에 불과합니다. 그런 군인이 위안부를 체포하거나 사살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체포나 사살의 증거도 없습니다. 위안부가 도주하는 경우 피고 군인이 직접 추격하여 도주한 위안부를 다시 위안소로 끌고 오거나 사살하기도 하였다는 판결문은 허위입니다. 기초사실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 1월 8일과 2021년 4월 21일 선고한 두 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둘 다 1심 재판으로 1월 재판은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4월 재판은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수를 비롯한 원고가 항소하였고 1월 10년 2심에서 원고가 또 승소하였으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문제는 2심 판결문의 판단 근거가 된 기초 사실이 1심 판결문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원고가 승소한 판결문에 있던 기초 사실을 그대로 2심 소장에 삽입해서 마침내 승소한 것입니다. 결국 원고가 승소한 2021년 1월과 2023년 11월 재판 모두 허위 사실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엉터리 판결인 것입니다. 이는 판결문에 실린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증언 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지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일한 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실린 16명의 원고 중 김복동과 김용, 이용수의 증언을 통해 이들이 과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의 개인별 동원 과정과 위안부 생활 등을 수록했는데 김복동의 증언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원고 김복동은 1926년 경북 양산에 출생하였는데 1941년 경 통반장이 일본인과 같이 집에 와서 모친에게 김복동을 대신 따위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보내야 한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 반역자가 된다. 고 협박하여 김복동은 끌려 나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김복동을 데리고 간 사람은 이 증언에 보면 김복동을 데리고 간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라 통반장 일본인이었다. 이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책에 실린 증언에 더욱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대신 따위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 그 사람들은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요 3년만 일하면 되고 그 전에라도 시집가게 되었다고 고향에서 연락을 하면 보내주니 안심하고 보내십시오. 3년이 지나도 더 돈을 벌기 원한다면 더 일해도 되지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가 여자를 유혹해서 공장에 데려가고 시집 간다고 돌려보내주고 돈을 더 벌려고 하면 일을 더 시킬 수가 있습니까? 또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1원을 주셨다. 1원은 그때로서는 제법 큰 돈이었다. 어머니는 이 돈을 주시면서 돈이 떨어지면 집에다 연락하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의 기억연대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뷰 영상에는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김복동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강제로 끌려간 적이 없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안부로 가장 유명한 이용수로 그의 증언은 6번째에 있습니다. 원고 이용수는 1928년 출생하였고 1944년경 일본군인을 따라가면 좋은 옷도 주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속아 가죽 구두와 원피스를 보여주며 유인한 일본인을 따라 나섰다가 대구, 경주, 평안도, 안주를 거쳐 중국 대련에서 배를 타고 대만 신주에 위치한 위안소로 가게 되었다. 이용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이유는 첫 번째, 일본군이 아닌 일본인이 내민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따라갔다는 점. 두 번째, 대만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용수는 이동하는 배에서부터 피고 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위안소에서는 강간당한 채 매일 수명의 피고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착취를 당했고 전화기선으로 전기고문까지 당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고 전화기선으로 전기고문까지 당한 바 있다고 하나 1993년 정대협 증언집에는 위안소 주인에게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언조차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2심 판결문은 이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라고 인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교과서 기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목으로 11종의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여 학교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동원, 성폭행, 살해 등 허위 사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미래엔 128쪽에 있는 겁니다. 일제는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여성을 강제로 잡아가 성노예로 삼았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전쟁 중에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었으며 광복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전쟁터로 강제로 동원되어 지속해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전쟁터로 강제로 동원되어 지속해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된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일본군의 지속적인 성폭력과 인권 침해 서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왜곡,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으로 9종의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여 학교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리베르 스쿨 출판사에서 발행한 한국사입니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는 여성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한 일이었다. 일본군은 조선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 일본 관원이 관여하는 가운데 일본군은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유괴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민간 모집책들이 취업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였다. 1944년에는 여자 정신근로령을 공포하여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후방의 병참 지원 인력으로 동원하였다. 이때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군 위안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다가 질병이나 폭행으로 죽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리베르 스쿨 교과서의 서술과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2021년 1월 8일과 2023년 11월 23일 위안부 소송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출판사 서술을 보겠습니다. 한편 일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으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일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과서의 위안부 소송 판결문에 교과서와 위안부 소송 판결문에 수록된 위안부 학살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교과서와 사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입니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먼저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이력에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교과서와 사법부의 판결물이 이 위안부 사기꾼들의 거짓말을 역사적 사실인 양 판결문과 교과서에 실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안부 사기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왜곡 날조된 위안부 서술을 완전 삭제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 진실 세력이 힘을 모아서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싸워서 위안부 사기꾼들을 반드시 괴멸시킵시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김병헌先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